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까지 비가 와서 좀 그렇긴 한데, 오늘도 방학을 했고, 과제도 다 제출했고, 마음 편안하게 독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알렌님의 언제나 그렇듯 제임스 알렌님 책이고요. 내면의 힘이 운의 크기를 결정한다. 운명에 맡기는 삶에서 운명을 지배하는 삶으로. 이날 진짜 불멸의 고절이죠. 불멸의 고전. 오케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연습. 사람의 마음속에는 강력한 힘이 존재합니다. 이 강력한 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게 우리를 기꺼이 돕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행동으로 소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실. 우리가 스스로 내면의 혼란을 다스리고 진실된 소망을 찾아 그것을 간절히 원할 때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던 강력한 힘은 하늘이 내리는 운이라는 축복을 만납니다. 강력한 힘이 하늘이 내리는 운이라는 축복을 만난다.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부와 평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명상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는 생동하는 원칙이 있고, 어제 운동을 쉬었더니 확실히, 그리고 수면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효율이 떨어졌는데 오늘 기계적으로 좀 루틴하고 운동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생동하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은 바른 마음으로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예외 없이 작동하므로 바른 마음으로 바른 행동,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원칙과 일치된 이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원칙과 일치된 삶이란 꿈과 이상을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원칙과 일치된 삶이란 꿈과 이상을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마음을 울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삶이며 나의 마음속 순수한 생각과 타인을 향한 사랑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삶입니다. 순수한 생각과 타인을 향한 사랑, 그리고 받은 바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삶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은 그쵸? 마음을 울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나의 마음속 순수한 마음, 세상의 아름다움, 나의 마음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삶.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이 한 문장에 다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꿈과 이상을 소중히 여기는 삶. 아이고, 죄송해요. 이 힘이 없네요, 오늘. 왜 이러지? 어제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운동이 진짜 이렇게 중요하니까, that's okay. 오늘 진짜 기계적으로 조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방학이니까, 그래도, 어제 과제 다 제출하고, 네, 방학, 잘 보냈으니까,
좀 너무 강박 가지지 말고 좀 최대한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아이리님? 즐겨야 돼. 조금 힘들어도. 너무 오늘은 깊이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최소한 할 것만 하고 기계적으로 운동 갔다 와서 빨리 자고 네 이렇게 좀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원하는 삶의 주파수를 맞추는 법, 승리한 인생 그리기. 모든 존재는 각자 자신의 정신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맞아요. 기쁨과 슬픔은 자신의 마음이 창조해낸 것이며 이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것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숱한 죄악과 슬픔으로 어두워진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빛나는 미덕과 오염되지 않은 기쁨으로 환히 밝혀진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완벽하고 승리한 삶을 영위합니다. 우리도 이 밝은 세상을 찾아내어 그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도 이 밝은 세상으로 가는 축복과 운을 누릴 수 있을까? 완벽한 삶은 어두운 세상에 머무는 그 사람들의 상상처럼 조금 안 좋은데? 믿음과 용기, 평온하고도 강인한 가운데 뛰어난 승리를 거두는 데 필요한 성격과 행동을 설명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진실을 마주한다. 진실되게 생각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수많은 방황과 고통 끝에 지혜와 행복에 이르는 것. 지혜와 행복에 이른다. 저도 이번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조금 후회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배운 것이 있었다. 그래서 지혜에 이른다. 패배하여 쫓겨가는 게 아니라 끝내 내부의 온갖 적을 상대로 승리하는 것. 나의 내면의 적과 승리하는 것. 악이죠. 내면의 악.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거룩한 운명이며 영광스러운 목표입니다. 모든 성인과 해언자, 구원자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정말 신심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인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선은 도덕적인 행과 별개일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강해지라, 자유로워지라, 자립적인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강해져야 되고 자유로워져야 되고 자립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편으로는 온화함과 순수함, 인내심도 가르칩니다. 그것은 연약한 나약함과는 다릅니다. 활발한 도덕적 자질과 높은 순수함, 명예와 더불어 정상적인 인간의 강한 동물적 본능을 지닌 사람들이야말로 승리한 삶을 성취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동물적?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순수함인 것 같아요. 순수함, 그쵸? 이 힘을 통제하고 충분히 익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면 참된 삶에서 가장 높고 고귀하며 행복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신성한 힘을 부여해 줍니다. 각자의 내면에 있는 야만을 들뽑고 훈육하여 나의 야만, 순종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심장, 우리 마음,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야만을 들뽑고 훈육해서 순종하게 만들어야 한다.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죄송해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고결한 정신으로 하여금 저열한 정신으로 방향을 질서할 수 있게 해야지 저열한 정신에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쥐어준 채 포기하면
약하고 비참해질 수 없다. 나의 내면에 있는 야만을 훈육하고 순종하게 말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고삐를 치고 있는가. 맞아요. 너무 힘들다 오늘. 컨디션이 왜 안 좋지? 방학하면 좋아야 되는데.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기계적으로 책 읽고 독서한테 해볼게요. 이럴 때일수록도 독서를 안 하고 그냥 하루 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안 풀려가지고 기분 전환을 해야 되니까 독서를 해볼게요. 왜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운동 쉬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운동하러 갔어야 되는데 어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절제를 통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절제를 통해서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조악한 부분을 세련되게 다듬으며 저열한 것을 고상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악덕이 미덕으로 바뀌고 어두운 청렴은 밝은 지성 속으로 사그라듭니다. 그야말로 성스럽고도 기막히게 완벽한 변환이다. 다른 사람에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본성을 억눌러 감출 뿐 더 높은 목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단지 위선이지 않으며 자기 절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절제를 할수록 행복하고 지혜로우며 위대해집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 자신을 둘러싼 환경, 운명을 통제하며 어디에 가든지 행복을 곁에 동반합니다. 안 되겠어요. 오늘은 제임스 알렌님의 책을 안 읽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이토이토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거지? 행복이냐 불행이냐는 당신의 마음먹기 하나에 달렸다. 1%의 힘이라도 좋으니 행복을 향해 등을 떠밀어라. 그런데도 세상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다들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문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결코 나쁘게 작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나도 생각했는데. 벌어진 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밝은 파동이 나옵니다. 그 사건으로 배운 것을 잘 살리면 결과적으로 행복한 일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사건을 행복한 결과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불행한 결과로 불러올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생각 하나로 현실은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오, 좋아요. 너무 긴데 어떡하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1%의 힘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등을 행복을 향해 살짝 떠밀어 봅시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진자처럼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왔다 갔다 하지만 밝은 방향으로 기울어졌을 때 살짝 등을 떨미면 그 기세를 타고 알아서 행복의 길로 몸이 나아가게 됩니다. 책 읽는 것도 오늘 힘드네. 왜 이렇게 입도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냥 기계적으로 에린이 해볼게. 좀 말 좀 하지 말고. 밝은 파동을 내뿜고 싶으면 뭐든 가볍게 생각하라.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 참 이게 힘든데 물처럼 자연스럽게 저항하지 말고 힘을 빼고
인생은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21세기는 영혼의 시대로 삶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판이 나니까 절대로 심각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풍족해지면서 개인이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밝고 즐거운 파동을 내뿜으려면 아주 가볍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해야 긍정적인 파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습관을 익히려면 저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생활의 상식을 깨뜨리는 것이 제일입니다. 가볍게 생각해야 된다. 좋아하는 것만 먹어도 영양 섭취가 가능하고 만약 부족하면 영양제로 보충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볍게 생각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좋은데요? 파동이 나오는 것이다. 아이고, 세간의 상식을 깨뜨리는 게 중요하다. 가볍게 생각해야 한다. 굳이 일하지 않아도 집에 틀어박혀 있어도 좋다. 일하기 싫어서 집에만 있으려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먹고 살고는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지원을 받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환경에 태어난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불행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일하지 않아서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은 뭐냐고 묻는다면 그건 그 본인 속에 심각하고 무거운 생각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 할 수 있다. 마음 어딘가에 일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정적인 파동에 의해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큰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일하지 않아도 크게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부모가 우선 자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심한 자녀가 집에 틀어박혀 있더라도 즐거운 일을 찾아보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는 뭔가를 찾아 배우기 시작하면 거기서 또 관심의 폭이 넓어져서 어느새 사회로 진출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가벼운 마음으로 없습니다. 물론 나는 아예 처음부터 부정적인 감정 자체를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운이 좋은 것입니다. 평소에 맑은 생각을 하는 것, 그러려면 사물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할 줄 아니까 맑은 사고를 지닐 수 있고 무슨 일이 생겨도 나쁘게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성공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생각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더 자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기쁜 일이 생긴다. 그럴 때 나라면 시험 점수가 10점이라고 해도 와 10점이나 맞았다라면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10점 맞은 것 가지고 기뻐하며 나를 훌륭하다고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기적처럼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어떤 나 자신이라도 사랑하고 칭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납세액으로 일본 제1의 자리에 올랐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 신이 보내는 신호라고 보내야 한다. 그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찾으면 가능한 한 빨리 멈춰서 내 생각을 확인해 봐야 된다. 왜냐면 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나가면 크게 잘못되었다. 신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신의 사랑은 평범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신은 우리를 도우려 하니까 본인이 깨닫고 행복한 길로 나아갈 때까지 어디든 함께합니다.
정답은 당신의 본심입니다. 정답은 당신의 본심입니다. 본심을 거스르기에 결국 당신이 힘든 일을 겪는다. 내키지 않을 때는 확실히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힘들어질 뿐이고 그 마음이 거절하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면 거절의 행위가 또 고민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대를 돕고 싶다면 기분 좋게 웃으면서 돈을 내어주면 된다. 아내의 풍요로운 파동이 남편의 금전을 높인다. 그 행동의 이유는 바로 그는 아내가 좋아하는 일에 돈을 펑펑 쓰더라도 그 덕분에 아내의 밝고 즐거운 파동이 가족의 운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입니다. 그 아내는 마음껏 쇼핑을 즐기니까 밝은 파동을 퍼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남편도 돈을 꾸준히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돈을 쭉쭉 벌 수 있는 것도 다 아내의 밝은 파동 덕분이다. 상식 따위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나는 그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민다운 고민을 해본 적도 없고 계속 성공의 연속 속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세간의 상식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확실한 증거란 어떤 걸 행하면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에 행복해진다거나 언젠가는 잘 될 거라는 그런 애매한 게 아닙니다. 실천하면 바로 확실한 증거가 따라옵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한 기분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바로 확실한 증거라고 합니다. 즐거운 생각 떠올리기, 좋아하는 일 하기. 그렇게 하면 바로 행복해지니까 그것이야말로 틀림없는 정답입니다. 그리고 신 역시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항상 인생을 즐기고 밝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일수록 운도 좋아진다. 내가 있는 곳에서 퍼즐의 조각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그건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즐거움을 소중히 하며 그 누구든 성공을 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볼게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몸도 무겁고 피곤해요. 어제 운동을 못해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요. 일하는 보람은 우리 개인의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많은 의무가 생긴다. 진실과 거짓을 판별할 줄 알아야 된다. 금수 좋아하는 수저 그리고 흙수저 이르기까지 요즘은 어린아이들마저 수저론을 운운하며 가난을 제로 여깁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비겁해졌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된 만큼 인간은 비겁해졌다. 그래요? 아닌데? 현대 도시생활은 견디기 왜 힘들어요? 안 힘든데? 도시는 승리만이 당신의 긍지라고 말했다. 아닌데? 승리? 그래서 문명화된 도시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진실을 판별해내는 능력입니다. 동네 도시마다 싸움이 질비하다. 아니, 왜 이렇게 글을 비관적으로 썼지? 오늘날을 살아가려면 좋든 싫든 진실과 거짓을 잔혹한 갈등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갈등이 결과가 아닌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격하게 되는 싸움이 늘어나고 횟수가 많아질수록 당신이 점점 더 외로워지겠지만 이해가 너무 글이 모든 지식은 적당히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에는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인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하루 3끼를 다 먹고
먹었을 때 원종이 굶었다 먹었을 때 즐거움이 다르며 청소년일 때 이상형과 장년이 되고 나서 이상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즐거움의 원천 중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에 걸린 왕보다 행복하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오케이. 당신을 위한 것이자 혼자 있을 때도 내 당신을 따라다니는가. 그리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주거나 받을 수 없는 것들이야말로 당신이 소유한 다른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훨씬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어줄 것이다. 네, 오늘은 독서 여기까지 해볼게요. 너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네, 안 좋은데도 독서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이리님.